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사는 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지만 왜 나만 이런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이곳에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이혼을 했어요. 아무리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세상이라지만 두 번씩이나 실패를 하고 보니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 답답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제 첫 결혼 상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만한 사람 또 없다고 생각해서 20대에 결혼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친구였기에 투닥거리기는 했어도 신혼 초에는 결혼 잘했다 자부했던 것도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외도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동창이 우연히 보고 알려준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총각 행세를 하면서 그 여자와 1년 넘게 만나왔더라고요. 저는 신생아 키운다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내내 바람을 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라 바로 이혼했습니다.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서 양육권 주장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0대 초반에 저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엄마는 더 늦기 전에 다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성하셨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물론 다시 결혼은 안 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믿고 의지할 만한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재혼 가능성을 열어는 두었지만 쫓기듯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긴 싫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8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 언니의 사촌 오빠였는데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저하고 처지가 비슷한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도 아이가 어릴 때 협의 이혼을 했고 홀어머니와 함께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싱글맘 싱글대디다 보니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를 키우고 그 사람은 여자아이를 키우니 아빠 엄마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 딸아이 속옷을 사는데 같이 가줬고요. 그 사람은 제 아들과 같이 운동을 해줬습니다. 바람난 여자와 재혼한 아빠 얼굴 못 보고 사는 아들이 그 사람을 잘 따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자. 나 잘할게. 자신 있어. 우리 유리한테 좋은 엄마 돼주실 거죠?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아이가 있다 보니 덮어놓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엄마 친구로, 아빠 친구로, 좋은 것과 별개로. 새엄마, 새아빠가 생긴다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넷이서 자주 만나며 일단 친하게 지내보자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넷이서 처음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신나게 놀다 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 왔구나. 잘 지냈어? 키가 좀 큰 것 같다. 유리도 안녕. 못 본 새에 더 예뻐졌네. 민준이가 3살 어리니까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다. 오늘 넷이 신나게 놀아보자. 그래 유리야, 민준이 귀엽지? 네가 잘 챙겨줘. 몰라. 아빠 아줌마랑 친구라며? 설마 사귀는 거야? 아빠를 뺏기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뭔가 이상했는지 유리가 내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어색해서 그렇겠지 싶어서 저는 아들이랑 같이 놀이기구를 이것저것 타고 있었는데요. 유리는 끝끝내 놀이기구 안 탄다고 버티더라고요. 딸바 보인 그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아무리 아이라도 억지로 할 순 없으니 애써 놀이동산까지 간 게 헛수고가 됐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놀이동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도 먹었는데요. 그때도 유리는 내내 뾰로통에 있더군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요. 그 사람은 절절매고요.
제 아들 민준이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좀 덤덤한 편이라서 수월하게 키웠는데요. 유리는 육아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쉽지 않겠다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화 한 번 안 내고 딸내미 투정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전부인이 아이보다 자기 공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혼했다더니 그래서 더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 딸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니 우리 민준이한테도 잘해줄 거라 더 믿게 된 계기도 됐고요. 그래도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했는데요. 제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건 저희 엄마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넌지시 재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그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믿을만 하다고 해를 넘기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시면서요. 이혼하고 민준이 육아까지 맡기다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았는데 친정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 이 결혼해야 하나 자꾸 재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 그러다 그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내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내가 초혼이 아니라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민준이 때문에 걸리신다고. 아무래도 아들이 있으면 연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요? 혹시 애를 두고 올 수 없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본다고 했나요? 말도 안 되죠. 나는 민준이 두고 결혼은 못해요. 당신 같으면 유리 놔두고 결혼하자면 할 거예요. 여기서 그만하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민정씨, 내가 결혼하지 말자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시니 우리가 더 잘하자는 얘기지. 어머니도 결국에는 승낙하실 거예요. 시어머님의 반대가 두고두고 찜찜했지만 그땐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어머니도 불안한 마음 거두시겠지 생각했던 것도 같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며 잘 살자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학교만 다닐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이었고요. 취미도 건전해서 자전거 좀 타고 서재방에 틀어박혀 책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흔한 게임도 하지 않았고요. 술도 잘 즐기지 않았어요. 허튼 짓을 전혀 하지 않으니 남편감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은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3살 터울의 유리와 민준이가 다투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외동 아들, 외동 딸로 자라던 녀석들이라 그런지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물론 싸우는 이유는 아주 사소했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모라서 별 수 없다는 말 듣기 싫어서 민준이를 더 혼냈어요. 누나한테 양보해라, 누나가 먼저다, 이렇게요. 아이들 물건을 살 때도 민준이 것보다는 유리 것을 더 좋은 걸로 사줬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민준이한테 더 미안해지는데요. 그땐 그랬습니다. 유리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리는 제 마음하고는 달랐습니다. 제가 사준 옷이며 가방이며 심지어 머리핀까지도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무슨 말을 시켜도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소파에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꼭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옆쪽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아빠한테만 딱 달라붙어서 아빠하고만 말을 하고요.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느껴야 했지만 이 모든 건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 남편이 유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무언가 원한다고 하면 과할 정도로 다 들어주더라고요. 초등학생한테 사과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턱턱 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물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사과폰이 유행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아무래도 과한 것 같아 민준이가 사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절대 안 사줬거든요. 남편은 유독 유리한테 쓰는 돈을 안 아낀다는 주의라서 사소하게는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양손에 과자며 아이스크림이며 한가득 사주는 시기였습니다. 애 간식 너무 많이 주면 입맛 없어서 밥 안 들어간다. 건강에 좋지도 않은 과자를 왜 이리 사냐고 해도 애가 먹고 싶어 하는데 실컷 먹이라고 말리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 없다면서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아빠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다 보니 유리가 저나 민준이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엇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딸 사랑 유별난 걸로 뭐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남자 혼자 키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만 봤는데요. 점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리 친구들이 발레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발레복이 예뻐서인지 유리도 발레를 배우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들 학원 문제는 제가 알아보고 시키고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아빠가 퇴근하고 오니 쪼르르 달려가 귓속말로 발레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애들 학원 문제는 당신이 다 맡아서 하기로 했잖아. 혹시 유리가 발레 배우고 싶다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했어? 발레?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겠어? 유리야 왜 아줌마한테 발레 배우고 싶다고 말 안 했어? 유리야 왜 말 못했어? 아줌마가 안 보내줄 것 같아서요. 솔직히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민준이만 사교육 많이 시킨다고 말 들을까봐 학원 수까지 조정할 정도로 신경 썼는데 나는 계모일 뿐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리한테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데 당신이 자꾸 오냐 오냐 하고 다 해주니까 나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있어. 나를 나쁜 계모로 몰 것 아니면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원칙을 세워서 허용할 것과 허용 안 할 걸 정하는 게 좋겠어. 아니 나는 유리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다 사주고 싶고 그런 건데. 당신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왜 자식 문제에는 중심을 잃고 이러는 거야? 아니 아직 유리는 어리고 갖고 싶은 걸 사주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지도 모르겠어. 오히려 부족하게 자라면 욕심 많고 남의 것 뺏게 되지 않나? 그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것뿐인데. 남편하고 저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우리 부부가 그렇게 겉도는 사이 유리와 저는 남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런 관계로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리와 제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10여 년 같이 살면서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들이다가 재혼 후 분가를 하게 됐는데요. 워낙 아들하고 손녀만 바라보던 분이라서 그런지 아들하고 손녀에게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남편과 손녀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셨는데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주말이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이 문을 닫아서 응급실을 혼자 못 가겠다. 몸살인 것 같은데 일요일이라 약국 문을 다 닫아서 약을 살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죠. 과하게 연락하시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세월을 따져보면 어머니께도 시간이 필요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리한테 전화를 수시로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침 7시에도 밤 12시에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일찍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손녀딸 잘 지내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시더라고요. 통화 녹음된 걸 들어보니 오늘은 뭐 했어? 로 시작해서 새엄마랑 아빠랑 뭐 했어로 이어지더라고요. 이상한 건 제가 한 번도 유리가 할머니 전화를 받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제 눈을 피해서 몰래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학교 갈 때 밖에서, 학원 갈 때 밖에서, 자기 전 방 안에서 몰래 통화를 한 거죠. 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걸까요? 제가 유리랑 정 붙여서 잘 살길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유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주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는 저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된 거고 아빠는 나누게 됐으니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를 좋아할 수 없었던 거겠죠. 시어머니의 지나친 집착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도 같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리방 쓰레기통에서 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메모하던 수첩이 없어져서 며칠을 찾았었는데
글쎄 그게 쓰레기통에 떡하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싫어서 그걸 가져다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넣어둔 건지 자기 물건이 아니어서 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애한테 물어보면 괜히 감정만 더 상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만 말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유리가 그걸 일부러 가져다가 버렸겠어? 우리 유리는 그런 애 아니야.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해도 애가 왜 그랬는지부터 생각해야지.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놓친 거 아니야?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당신은 왜 유리 마음 하나 못 맞추냐?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니까요. 애가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내가 무슨 재주 있다고 그 문을 열어요? 진짜 열려라 참깨. 주문만 외우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리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유리는 착한 애고 나는 계모예요. 유리가 나한테 대면대면한 건 당신 때문이기도 해요. 나도 진짜 답답하다고요.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겪어도 괜찮았는데요. 막상 민준이까지 개입되니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지방 출장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유리가 다쳐서 응급실에 왔다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죠. 아이가 다쳤다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글쎄 남편이 민준이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너 이 녀석 한 번만 더 누나한테 그러면 가만 안 둬?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애먼 민준이한테 그래요? 유리는 많이 다쳤어요? 왜 다쳤어요? 민준이가 유리를 밀어서 애가 팔이 부러졌어. 깁스했고 2달은 꼬박 고생하게 생겼어. 아니야, 누나가 먼저 나 때렸어. 아빠가 사준 건 다 자기 거라면서. 장난감 빼앗고 나 괴롭혔다고. 내가 싫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니 민준이 네 얼굴이 왜 그래? 여기 피나잖아. 누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인데 아무리 누나가 먼저 그랬어도 밀면 어떡하니?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얘도 다 아는데 당신 그만해요. 유리만 보고 그러지 말고요. 유리는 팔이 부러졌어.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키운 애인데 내 입장 생각해봐. 민준이는 갈수록 왜 그 모양이야? 민준이가 잘한 건 없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민준이 잘못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비꼬지만 말고 생각을 해봐. 애들 간수 하나 못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편하게 있질 못하겠어. 제발 애들 좀 어떻게 해봐. 나도 골머리 좀 그만 썩게. 당신이 유리부터 어떻게 좀 해봐요. 나도 정말 지치네요. 애들 싸움이 순식간에 어른 싸움 됐습니다. 민준이도 고작 10살짜리 아이일 뿐인데 모든 걸 민준이 탓만 하니 은근 부하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유리한테 큰 소리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민준이가 자기 애가 아니라서 저러는 건가 싶어서 섭섭하기도 했고요. 제가 좋은 엄마 되어주길 바랬다면 본인도 좋은 아빠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저한테만 엄마 역할을 강요하는 것도 같았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당신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미웠어요? 그러면서 여태껏 어떻게 참았어요? 우리 민준이한테 이럴 거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랬냐고요? 이건 아니었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힘들게 재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작정하고 말을 꺼내니 남편은 한 발 물러서더군요. 아니야 낮에는 유리가 다쳐서 내가 놀라기도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해서 당신 섭섭했다면 미안해. 나도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민준이를 왜 미워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서 유야무야 넘겼는데요. 유리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너는 애들 간수를 어떻게 했니? 애 뼈가 부러졌으니 어쩌면 좋아? 속꼬리 좀 사다가 푹 고아서 유리 좀 먹여라. 민준이가 저쪽에서 달려들어서 제가 저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땐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애를 잡을 뻔했네 이거. 너 말이야 민준이는 언제까지 맡아 키울 거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민준이는 제 아들인데 제가 계속 키워야죠. 민준이 때문에 유리가 다친 게 벌써 몇 번째냐? 피도 안 섞인 나이 차이 안 나는 애들
계속 같이 키우기도 그렇고. 그리고 너 우리 명수 애는 안 낳을 거니? 내가 너 성씨 다른 애 있는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했다. 네? 어머니는 저 애 있는 거 모르셨다고요? 정말 모르셨어요? 얘가 왜 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하게 해? 말을 해줘야 알지. 난 몰랐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머니는 아예 모르셨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걱정하시니 민준이를 전 남편한테 맡기고 오라는 말을 꺼냈었는데요. 어머니 얘기는 핑계였고 민준이를 키울 생각이 남편한테는 애초에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셔서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모든 게 퍼즐처럼 꿰어졌습니다. 저한테 유리 엄마가 되어줄 거냐고만 했지 자기가 민준이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뒤늦게 알아차린 남편의 속마음. 그제야 별 의미 없이 넘겼던 남편의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민준이한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보였고요.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우리 아들을 짐처럼 여기는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해한 거라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창피했고요. 또 친정 엄마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환경이 또 바뀌는 건 좋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리가 깁스 풀고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일찍 퇴근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싸움이 되기 전에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 방에 갔습니다. 야, 박민준 빨리 내놔. 내 거 어디다 뒀어? 뭐? 나 몰라. 왜 나만 의심해? 네가 아까 그거 달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안 주니까 네가 심술나서 숨긴 거 아냐? 니네 또 싸우는 거야? 왜 그래? 몰라. 누나가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내가 가져갔다고 의심해 엄마. 유리야, 잘 찾아봤어? 민준이가 안 가져갔다는데 잘 찾아봐. 아줌마가 같이 찾아줄게. 김민준이 가져갔어. 깡패 도둑 나쁜 놈. 우리 할머니가 나 한 번만 더 때리면 너 내쫓는다고 했어. 두고 봐.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유리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도 싫고 민준이는 더 싫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물건이나 훔치고 니네 집에 가. 니네 집에 가라고. 초등학교 6학년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엉덩이를 몇 대 때렸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날 때려? 우리 할머니한테 이를 거야. 혼내주라고 할 거야. 아빠한테도 다 말할 거야.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는 거야. 난 네 엄마니까 네가 잘못하면 혼낼 거야. 맞으면 맞을수록 유리는 더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남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를 밀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그리고 유리부터 챙기는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 계모일 뿐이고 남편에게 1순위는 유리였어요. 생각해보니 늘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를 혼내면 왜 혼냈는지 묻지 않고 몇 대를 때렸는지 더 궁금해했어요. 민준이 신발이라도 사는 날에는 유리 것도 샀는지 왜 안 샀는지 그걸 더 궁금해했고요. 그렇게 애를 싸고 도니 유리는 저하고 민준이를 점점 더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제가 유리 친엄마였으면 아이 혼낸다고 저를 밀치지는 않았겠죠. 그 길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준이 마음 더 다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더 노력하면 유리도 언젠가 마음을 열고 민준이하고도 친해지고 좋은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유리가 아예 받아들이질 못하고 매일매일이 갈등인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낼 것 같아요. 우리 그만 헤어져요. 여보,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해.
유리도 잘못한 줄 알더라고. 당신은 아직 멀었다 싶을지 몰라도 유리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있고. 조금만 더 참아줘. 아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어요? 나는 오히려 유리한테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혼을 통보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어, 여보. 불공평하다고요? 당신이 나랑 민준이한테 한 건 공평했고요. 나는 이혼 못해. 나는 당신이랑 나랑 한 가족이 되길 바랬어요. 싸우고도 다음날 아무 일 없이 웃고 떠들고 밥 먹을 수 있는 가족이요. 그게 큰 욕심이었나요? 우린 가족 아니었어요. 자기 애가 최우선 순위인 남자가 좋아 보여서 왠지 믿음직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유별난 부성애가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상처를 줄 거란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결혼을 결심하면서 2번 이혼은 없다. 다짐에 다짐을 했었는데요. 정말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네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잘잘못이 컸다기보다 그냥 안 맞았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원망하고 후회만 하는 건 적성에도 안 맞고요. 다만 언젠가 친해지겠지. 사이가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로 재혼했던 제가 너무 무모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처럼 부딪혀서 깨지지 마시고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내 아이가 또 상대방 아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툰 글솜씨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